안녕하세요, K입니다. 좀 더 생생한 크루즈 탑승 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요. 저는 올랜도 공항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항구에서 카니발 리버티호 크루즈를 탑승했습니다. 그 항구에서는 저희 크루즈뿐만 아니라 다른 크루즈도 승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면 사람들은 크루즈를 구경하기 바쁩니다. 저희 가족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더라고요. 혹시라도 점심쯤 탑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뷔페가 운영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배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크루즈 탑승에 대한 환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비상시 집결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미국 사람들이 줄 서서 안전교육을 받는 장면은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묵은 방은 크루즈에서도 발코니가 포함된 방이라서 출항하는 밖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다들 갑판에 올라가서 육지를 보고 손을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방은 9층이고 식당은 5층이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밴드가 음악을 해주면서 기분을 업시켜줬습니다. 식사 시간은 크루즈를 탑승하면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제가 탑승한 날은 슈퍼볼을 한 날이라서 배 곳곳에서 경기 실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슈퍼볼을 보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날은 아무래도 크루즈 적응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크루즈의 창가에서 첫 일정인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식 메뉴만 보면 이게 특급 호텔의 조식인지 배에서 먹는 조식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침을 먹는 사이에 크루즈는 어느새 바하마 수도 나소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는 자고 있는 사이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크루즈는 기항지에 도착하면 현지 투어를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내리기 위해 다들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배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별도로 공지를 해줍니다. 배에 내리는 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바하마 땅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배의 크기가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날 바하마의 크루즈 항구에는 여러 대의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옆에 있는 크루즈와 비교하는 것도 재미가 있죠. 선택 관광별 모임 장소에 가면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왔는지 확인 후에 함께 이동합니다. 바하마 여행에 대한 수칙과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종이를 받고요. 그 종이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른 색의 팔찌를 채워주면서 여행은 시작됩니다. 이 팔찌는 제가 목적지에서는 입장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팔찌더라고요. 배에서 조금 빠져나와 걷다 보면 이제 바하마에 정식으로 입국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여권은 꼭 챙겨 다녀야 하지만 나소로 들어갈 때 따로 여권과 입국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배에 복귀할 때는 여권과 크루즈 카드가 있는지를 검사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바하마 나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타면 드디어 바하마에서 새로운 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저희 가족은 바하마 대표 호텔인 아틀란티스 호텔에 가서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6, 7시간 뿐이어서요. 다른 관광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크루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아틀란티스 호텔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하룻밤 묵으면서 300만원쯤 썼다는 호텔이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호텔입니다. 한국에서 이곳을 올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아틀란티스 호텔에서는 카지노 이용과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틀란티스 호텔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좀 특별한데요. 마치 과거 영광의 도시가 물에 잠긴 것 같은 그 밑을 구경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물고기보다 저는 물에 잠겨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바하마 나쏘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카리브 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의 소굴이었던 곳이고요. 조니 뎁 주연의 캐리비안의 해적이 바로 바하마를 무대로 펼쳐지는 영화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지금은 대표적인 무관세 지역으로 쇼핑 천국으로 불려서 다이아몬드와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하마는 미국 항공기와 크루즈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액티비티는 저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왔으니 꾹 참았습니다. 아틀란티스 호텔에 있는 워터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라고 합니다. 워터파크만 구경할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호텔에 어마어마한 레스토랑도 있었지만 저희는 가볍게 먹고 또 다시 배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죠. 배에 넉넉한 시간에 복귀를 하다 보니 배를 한 번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옆 크루즈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흔들며 분위기를 만끽하면서도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멀리서 구경도 했었고요. 출출할 때는 배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즐겨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는 배에 있는 선베드에 누워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루즈가 워낙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 크루즈 곳곳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촬영하는 비용은 무료이고요. 사진을 구매할 때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매일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 사진도 매일 찍고 싶겠죠? 그날도 멋진 저녁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이번 투어를 신청한 사람은 버스 2대로 이동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오늘은 엘레우타라 섬의 특별한 자연을 구경합니다. 이 버스에서 특별했던 시작은 모든 관광객이 자기 이름과 고향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해야 했죠. 물론 저희가 주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차에서 유일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했었으니까요. 가이드가 이 섬의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섬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인지도 몰랐습니다. 중간에 가이드가 이 섬 원주민들의 전통 매듭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영어가 약하셨던 저희 어머니 눈으로 몇 번 보더니 매듭을 똑같이 만들어내셨습니다. 한국인의 손기술이란 대단한. 바하마 엘레우타라 섬 카페 중 가장 외곽 타펀베이에는 시사이드 브릿지, 한국말로는 해변의 산들바람 뜻의 카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어 하루 꼬박하고도 2시간쯤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의 카페 외관은 에메랄드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작년 이맘때쯤 생긴 이 카페는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제공받는 마크가 있네요. 바닷가 앞 관광객을 맞는 이곳은 레스토랑, 카페, 바에서는 가벼운 칵테일도 판매합니다. 안쪽에는 커피와 음료를 파는 카페가 있고요. 밖에는 가벼운 음료와 칵테일을 파는 바가 있죠. 음료는 주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는데 실력이 좋은 바텐더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칵테일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안쪽의 카페로 가볼까요? 느낌 있는 컬러의 이 카페의 메뉴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커피 맛은요. 저는 스타벅스 바하마에서 우려 스타벅스 모카를 시켰고요. 카페 모카를 시켰고, 지금 보시면 좀 다른 거는 여기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주고, 이 뚜껑이 한국에서는 되게 가벼운 뚜껑, 얇은 뚜껑인데 이건 조금 더 두꺼운 재질의 스타벅스 컵 뚜껑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We proudly serve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마셔볼게요. 일단 한국에서 먹는 카페 모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만의 사실 레시피가 들어간 그 카페 모카의 맛이 있어요. 좀 더 진하고 맛이 좋네요. 특히 이곳이 바닷가 앞에 위치한 카페이기 때문에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 바하마에서 먹었던 이 카페 모카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카페 안쪽에는 술과 바하마의 각종 민속 공예품 그리고 다양한 소스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타벅스 관련 제품도 판매하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사는 시티컵도 하나 샀습니다. 카페에서 해변 백사장까지 10걸음이면 갈 수 있는 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을 때 여행의 피곤함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하늘 정말 멋지죠? 저는 일단 크루즈에서 나오고 크루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루즈가 운영하고 있는 섬에 와서 식당, 뷔페도 즐겼고요. 여기에서 주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사람들도 누구나 얼마든지 대화를 걸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선베드를 빌리는데 돈이 들거나 하지 않고요. 누구나 편하게 아주 고모래에서 그리고 아주 수심이 매우 얕은 그런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왜 이곳이 파라다이스인지 알겠네요. 여기서 찍은 사진이 제가 올해 아니 근 10년간 찍은 풍경 사진 중에 가장 멋진 사진입니다. 제가 이 섬을 걸으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심히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돈을 열심히 모으고 준비해서 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다들 걱정 근심은 접어두고 자신이 놀 수 있는 최대치로 놀더라고요. 바하마라는 나라도 낯선데 그보다 더 낯선 엘레우타라 섬의 경험은 잠시 파라다이스에 발을 디뎌본 경험 같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바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공연들도 있어요. 누구나 즐겁게 사진을 남기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을 해보지 않았다면 여행을 다 해본 게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크루즈에서 뭐 하고 노냐고요? 엄청 심심하지 않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엄청 재밌는데요. 크루즈가 다시 올랜도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 날, 사람들이 모두 배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하루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진짜 축제를 시작하더군요. 먹는 것부터 구경해 볼까요? 수제 햄버거는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햄버거 토핑도 내 맘대로 더 추가해도 되고요. 더울까봐 아이스크림도 24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뷔페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뷔페가 싫으면 브리또는 어떠신가요? 옆에 물론 쌀사도 있습니다. 이런 바다 위에서 데킬라, 칵테일, 맥주도 빠질 수 없죠. 단, 술은 꼭 돈을 내야 합니다.
팁도 센스 있게요. 자, 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축제. 많이 먹었으면 물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주는 가판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서 춤추는 사람들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일걸요? 물론 위에서 사람들 춤추는 것만 봐도 재미는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원한다면 물론 조용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며 선탠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 월풀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크루즈 위의 축제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워터슬라이드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걱정 마세요. 아니면 낮부터 DJ 음악에 몸을 맡겨도 됩니다. 크루즈니까 DJ 복장은 좀 이해를 해주자고요. 저 사회자가 노래 부를 때 저 가판이 사람들 다 같이 노래 불렀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노는 것 말고 또 다른 건 없냐고 물으시겠죠? 배 위에서 운동은 어떨까요? 배 위에 탁구장이 있고 그 옆에는 큰 체스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격렬하게 놀고 싶다면 높이 점프하는 배구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옆에 농구장도 있습니다. 저 농구하는 사람들 다들 농구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던데 저 그물 덕분에 공은 배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겠죠? 골프장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즐기는 미니골프, 수영복에 슬리퍼를 신고 와도 눈치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악 연주를 들으며 무엇을 하건 당신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입니다. 야외가 싫으면 실내에서 찾아볼까요? 실내도 할 게 많습니다. 바다 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명품 시계와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기념품까지 면세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크루즈에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단 지나친 도박은 절대 안 돼요. 도서관에서 책이나 보드게임도 괜찮고요. 크루즈에서 찍었던 사진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녁쯤에 나와서 피아노맨이 직접 연주하는 곡에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노래 들으며 와인 한 잔 마시면 분위기 있겠죠? 이것도 좀 그러면 오락실은 어떨까요? 최신 게임부터 뽑기까지 다 있습니다. 아, 그런데 PC방은 없더라고요. 뽑기 상품이 아이패드라면 괜찮겠죠? 배에서 레크레이션에 참여해도 되고요. 그것도 좀 싫으면 저녁 무대에 펼쳐지는 댄스 공연을 구경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물론 무대 위에서 직접 춤을 추셔도 됩니다. 저녁 대공연장에서는 가수의 멋진 콘서트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를 했을까요? 이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